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같은 경우 먼저 좀 큰 틀 좀 잡고 들어갑시다 얘도.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 별표 하나 쳐두시고 제일 중요한 거 황만근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겠죠? 어. 황만근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을 거고 이와 대비되는 마을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죠? 이게 일단 제일 큽니다. 자, 황만근은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마을 사람들은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죠. 어떤 성질 때문에 그러냐? 황만근 이타적이에요. 이타적이다. 이타적인 거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 이타적이다. 그리고 이 말을 이제 다른 말로 바꾸죠. 공동체 지향적이다. 또는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야. 괜찮습니까? 또 뭐 이렇게 전통사회의 유형이다.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전통사회의 유형의 인물이다. 반면에 이제 마을 사람들은 이기적이고요. 그렇죠? 개인주의적이고요. 그치? 근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당연히 이제 이 대비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비판이죠. 어. 이게 일단 이 작품의 반 이상이에요. 이게 일단 이 작품의 절반 이상.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뭐가 되느냐? 자, 중간중간에 이 글이 쓰여졌을 당시 있잖아. 당시 농촌의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몇 가지 장면이 있어요. 그거 몇 가지만 좀 체크해 둘 겁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나오거든요. 본문에서 체크할게요. 요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 맨 끝에 끝부분 가면 결말 형식 있죠. 음, 부조.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미리 그냥 답을 먼저 내려놓고 갈게요. 묘비명 형식으로 끝나요. 묘비명 형식으로. 이게 이제 특징이 있죠. 일단 요 정도 큰 틀 잡아놓고 본문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것도 얘기하고 갈만 하겠다. 여기 너네 교과서에서도 있는데, 요렇게 얘기를 하죠. 황만군이라고 하는 인물의 생애를 다뤘다. 그래서 이런 말 하기도 해요. 얘가 고전소설 중에서 전 있죠, 전. 전의 형식을 차용했다고. 괜찮나요? 빌려 썼다요, 차용은? 전이 뭔지 알죠, 전. 홍길동 전. 그치? 허생 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전은 어떤 사람의 일생이 나와요. 괜찮죠? 그래서 여기 전의 형식을 차용했다. 이런 말 가능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됐죠? 자, 가보겠습니다. 뭐, 소설 제목은 그 각주 달려있는 거 그대로 그냥 읽고만 넘어가세요. 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뭐, 이거 뭐 나오잖아. 그쵸? 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작품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뭐 이렇게 썼답니다. 그렇죠? 실제로 뭐,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갑시다. 황만근이 없어졌다. 오케이. 바로 하나 할게요. 중심 인물이야. 실종 소식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쵸? 실종 소식으로. 효과는 뻔합니다. 흥미유발이죠. 흥미유발. 호기심 자극. 괜찮죠? 자, 새벽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은 늘 들리를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래 황만근은 되게 규칙적인 사람이었어요. 때가 되면 나가고 때 되면 들어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원래 그렇잖아. 원래 매일 이 시간대 보일 사람이 안 보이면 무슨 일 있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뭔가 심상치 않죠. 자,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12시가 될락말락한 밤이면 돌아왔는데 이번엔 아니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뒤에 갈게요. 평생 다나로 외박한 뒤에 돌아왔던 그 시각. 회떼의 달기,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평생에 딱 한 번 외박한 적이 있나 봐. 근데 이제 그 시간대가 돼도 안 오니까. 마을회관 앞에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다.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다. 자, 이장 먼저 세모 칠게요. 이장. 아까 얘기했던 마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야. 쓰레기예요, 진짜. 괜찮습니까? 먼저 얘기하고 가는 거야. 진짜로. 자, 만그인지 반그인지 그 바보 자석 하나 때문에 소 여물도 못 알아가고 이게 뭐라? 라고 얘기를 하지. 자, 일단 여기서부터 벌써 나오죠. 소 여물을 못 줬다고 지금 투덜투덜 하잖아. 사람이 없어진 거보다 내 소가 먼저라고. 굉장히 이기적이죠? 됐나요? 대신에 이제 이런 말을 쓰죠. 만근인지 반근인지. 그죠?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소고기 한 근, 두 근 할 때 그 근 쓴 거야. 만근인지 반근인지 언어 유희죠. 됐죠?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했죠? 괜찮나요? 그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바보 자식이라고 얘기하잖아. 바보 자식. 이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거야. 황만근에 대한 뭐 일반적인 겁니다. 사실 이장이 얘기한 거긴 하지만 마을 사람들 거의 다 이렇게 생각해요. 평인 거야.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뒷부분에 이제 뭐 중략도 있고 해서 안 나오긴 하는데 이 글에 서술자 있죠. 서술자가 1인칭 관찰자인 사람 하나 있거든요. 민 씨라고. 근데 그러니까 민 씨는 나중에 알아요. 황만근이 진짜로 좀 줏대가 있고 뭔가 이제 그래도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근데 마을 사람들은 진면목을 모르죠. 황만근의 진면목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괜찮습니까? 됐죠? 요 정도까지만 일단 체크해 둘게요. 계속 정리하면 20마리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밥 붓는 게 중요한가? 바보 자석 하나가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게 중요한가? 썩을 뭐 이러고 있죠. 이기적인 거죠, 계속. 자, 그리고 밑에 조금 내려가시면 마을 사람 중에 연장자 축에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서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에서 축을 초하는 황재석 씨가 받았다. 황재석 씨도 마을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냥 세모 칠게요. 됐죠? 야, 그래도 원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지. 사람이 바늘이야? 모래야? 그냥 없어지는 게 어딨어?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니라. 방금이 아니다. 망그이가 여기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번이라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말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황재석 씨가 여기서 지금 보면 좀 걱정하잖아. 그래도 얘는 이장보단 나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그냥 같이 묶어주세요. 왜냐면은 얘도 방근이라고 부르다가 고쳤잖아. 그러니까 얘도 황만근의 진짜 가치를 못 알아봐요. 음. 그랬더니 이제 아이죠 어르신. 다가 군대 간다 했을 때 여인지 토끼인지 하고 밤새도록 싸우느라고 하루는 안 들어오신다. 라면서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 황동수 세번 치시고요. 마찬가지죠. 황동수도 지금 농담하는 거 보면 걱정을 안 하잖아. 그렇죠? 음. 자, 여기쯤에서 한 번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나도 지금 읽기가 힘들어요. 왜? 사투리 때문에. 방언 사용 때문에. 괜찮습니까? 내가 원래 사투리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읽기가 어려워. 근데 이 방언을 왜 썼을까? 향토성 때문에 그래요. 향토성. 현장감. 이런 겁니다. 그렇죠? 실감 나잖아. 그렇죠? 자, 계속 가볼게요.
아침밥을 먹기도 전에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떨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씨 동그라미. 민씨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일하게 황만근을 조금 제대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뒤에 갈게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을 했답니다. 자, 어제 걸기대회 한다고 간 사람이 누구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걸기대회 한다고 한 본 사람 없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때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이라고 얘기하죠. 요거 밑줄 하나만 쳐놓을게요. 그 너네가 좀 생소한 말이 하나가 나왔죠? 공간적 배경이 집성촌이래요. 음, 집성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같은 성씨인 사람들 있죠. 여기 보면 여기 황동수, 뭐 황머시기, 머시기 이잖아. 그러니까 황씨들이 모여 사는 농촌 마을인 거야. 됐죠? 그냥 농촌이다. 라고만 생각해도 돼요. 됐죠? 그 얘기입니다. 집성촌은. 자,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라고 얘기하죠. 다른 거 없습니다. 실제로 어제 걸기 대회에 참석한 사람이 없어요. 됐죠? 음. 걸기 대회에 참석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괜찮나요? 잠깐 볼게요. 자, 사람이라고 몇 명 되나? 군 전체 모두 모았다가는 기백 명 될라나 말란데 방그이는 돼지고기 방금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도록 한 게 요것도 마찬가지죠. 방그이는 돼지고기 방금만 하다. 언어 유희죠. 됐죠? 빈정되는 거야. 언어 유희를 사용했는데 빈정되는 상황인 거죠. 되게 마을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좀 싸가지가 없어요. 됐죠? 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인 거야. 됐죠? 뒤에 갈게요.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이 말을 이었다. 민 씨는 이장이 걸기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서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지금 보면은 전날 이장이 망근이를 붙들고 막 얘기한 거야. 너 같은 농사꾼이 꼭 참석해줘야지. 막 이렇게 막 부추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망근이는 그 말을 듣고 고지고대로 또 우직하게 참석한 거야. 딴 사람들은 아무도 안 가. 됐죠? 계속 갈게요, 뒤에. 자, 그저께 밤에 걸기대회 간다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라고 했어. 그랬더니 농민 보고 농민 걸기대회 나오라 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물고 있죠. 아니, 왜 군 전체가 모여도 몇 명 안 됐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 황만근 씨한테 따로 부탁을 할 정도로요. 라면서 이제 따지는 거죠. 괜찮습니까? 각주 달려있는 거 그냥 참고하면서 가시면 돼요. 그렇죠? 지금 왜 꼭 황만근 씨한테만 그랬느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가는데. 대신에 여기 하나만 체크할게요.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 괄호. 됐죠? 겁나 길죠? 아까 이제 우리 작품 처음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요소 있다 그랬죠? 농촌의 형실을 보여주는 첫 번째입니다. 됐죠? 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야. 농촌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서 빚을 좀 까줘라. 라는 이제 대회를 할 정도로 시위하러 가는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지금.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입장을 밝히기 시작하는데 뭐가 잘못됐단 말이라. 라고 얘기했더니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돌아오고 있냐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아, 내가 아나. 읍에 가보니까 장난이라고. 보나마나 어디서 술 처먹고 주질러 앉았을 기라. 아, 백리길을, 기군길을 끌고 갔으니 막 시간도 많이 걸릴 게고. 라고 얘기를 하죠. 됐죠? 뒤에 넘어갈게요.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고 민 씨와 이장만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버렸다. 둘이서 말싸움을 하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민 씨와 이장이 서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황만근을 두고. 그렇죠? 계속 가볼게요.
자, 다른 사람은 없었고 꼴이 되어버렸고요.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오케이, 고장난 경운기 네모 하나 칠게요. 이거 복선이에요. 복선.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암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이제 스포를 하고 가는 거지만 뒤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알지만 황만근이 죽었잖아. 그렇죠? 이거 경운기 고장 때문인 거죠. 그렇죠? 암시하는 겁니다. 이거 연결해 주시면 돼요. 복선인 거.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체크할게요.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다는 말 나오죠. 그치?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가는 거. 여기서 이제 황만근의 성질도 나오죠. 황만근만 우직하게 원칙을 지킨 거야. 괜찮습니까?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게 내 말이라. 투쟁 방심이 그렇다 카이. 갱원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슨 만근이가 그 하루 이틀 몰았나. 남들이 뭔다 뿐이지. 라고 얘기하죠. 이게 왜, 이 얘기를 굳이 왜 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장님은 왜 트럭 타고 가셨나요? 이거야. 그러니까 시위에 참여하자고 종용했던 사람도 경운기를 안 끌고 갔어요. 이장조차도. 근데 황만근은 끌고 갔잖아. 혼자만. 우직하고 정직하고. 이런 성품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지. 자, 뒤에 가볼게요. 이장님부터 솔선수범 해야지. 지금 거꾸로 되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장도 원칙을 안 지켜요. 문제 없죠. 그랬더니 이제 이장 하는 말 봐. 나야 민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뭐 의논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다른 동네 이장들도 트럭 타고 가는 거를 진짜로 경운기에 끌고 갔으면 군대 왜 늦어도 한참 늦었지. 뭐 이러고 얘기하고 있죠. 변명을 하죠. 다른 동네에서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셌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장의 이기적인 모습이라고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이장의 이기적인 면모. 됐죠? 아, 뭐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준다면서요. 헐, 참 하면서 기가 차네. 어이가 없네. 이러고 있는 거죠. 됐죠? 자, 그 뒤에 갑시다.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놓더니만 사람 말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만 했어. 누구만 틀어. 반동가리가 났나. 라면서 이제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할 말이 없으니까. 자, 반편이는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인이 지도나지 않은 사람들도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분노하죠. 됐죠? 자, 민씨의 분노야. 됐죠? 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약속을 지킨 사람이 손해를 보는 상황에 대한 분노가 되는 거죠. 괜찮나요? 요 정도로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죠. 이 자식이 누구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막 이러면서 거죠. 이제 도시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귀농을 했시 뭐 얌전하게 납작 엎드려 있어도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민 씨의 처지를 알 수 있네요. 민 씨는 타짓 사람이에요. 타짓 출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 동네가 고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랬기 때문에 황만근의 황만근을 편견 없이 볼 수 있는 거라고. 괜찮나요? 음. 문제 없죠? 여기까지. 그 정도만 그냥 체크할게요. 양.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장 되게 비인간적이죠. 음. 되게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마침 황만근의 어머니가 나오지 않았다면 몸싸움이 났을지도 모른다. 이 민씨가 막 이제 하는데 그때 환갑 노인으로 보이지 않는 곱고 여린 외모의 여인이 다가와서는
눈치를 보며 손자를 붙들고 우는 소리를 냈다. 라고 얘기하죠.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요거예요. 내가 고등어를 안 먹는다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낀데. 내가 고등어를 안 먹는다 했어도 이런 일이 없을 낀데. 내가 괜히 고등어를 먹는다 해가지고 우리 망둥이가 이래 안 오는구나 라고 얘기하죠. 결국 뭐야? 자책입니다. 자책.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아니야. 만근인의 어머니는 나와서 지금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답니다. 황만근이 경운기를 끌고 건널 아침에 고등이 자반이 없으면 먹지 않겠다고 한 사실을. 그러니까 이제 이장이 그러니까 그제서야 얘기하는 거야. 이장 다시 한번 세모치고 다시 한번 할게요. 야, 반동가리 반근이가 걸기대가 아니고 고등어를 사러 갔구만. 아주 효자 났네, 효자 났어. 라면서 이제 빈정되는 거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딴 거 없어요.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됐죠? 무슨 맥락인지는 이해가 되죠? 음. 나 때문에 만근이가 안 오는 게 아니다, 지금. 그렇죠? 그 뒤에 이제 황제서씨도 얘기를 하죠. 아이고, 홀어머니 조석을 지극정성으로 한 끼도 안 빠뜨리고 공양을 하니, 암만 효자는 효자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아들인 영호도 얘기를 하죠. 아들인 영호. 아이라요. 내가 아침에 집으로 오다가 경운기 타고 가는 아버지를 만났는데 목욕을 하고 오락했거든요. 아, 사람은 안 한다 하고 온천에 갔는가 봐요. 온천에 갔다가 어찌 됐는지도 모르고. 마찬가지. 영호도 자책을 하는 거죠. 어, 영호도 자책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그 뒤에 이어지는 거야. 아버지가 영호의 잠퍼를 입고 있었대요. 당장 옷을 벗어라. 그리고 내 방엔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고 제발 목욕탕에 가서 좀 씻고 와라. 이런 갈등이 있었던 거 전날. 됐죠? 자, 계속 가볼게요. 밑으로 넘어갈게요. 자, 내가 평생 방근이가 한번 씻는 걸 못 봤다. 내과에 가도 세매를 가도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구만. 목욕탕에 어째 가는지도 모를 낀데 온천이 여기서 어디라고 지가 찾아가노? 라면서 황 교수가 입을 비틀며 웃었다. 마찬가지죠. 걱정 아니야. 됐죠? 빈정되는 겁니다. 빈정됨, 조롱인 거야. 됐죠? 그래서 황 교수도 다시 한번 세모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민 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할까 말까 하다가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거. 자신만 알고 있는 상황. 이거 뭐야? 이게 뭘까? 앞서서 나왔었어요. 자신만 알고 있는 사실. 바로 뒤에 나와요. 바로 뒤에. 황만근에게 걸기장 대회로 꼭 가야 한다고 충동질했던 사실. 나도 했었어. 그러니까 민 씨도 했었어. 민 씨도. 아, 가셔야죠. 농민인데 참여하셔야죠. 뭐 이런 거죠. 괜찮습니까? 술김인지는 몰라도 당신의 뜻을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 가서 이야기하라고 객기를 부렸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괜찮습니까? 됐죠? 자, 뒤에 갈게요. 그러는 동안에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다.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은 누구든 하루 이틀 또는 한두 달 집을 비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사실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황만근만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모든 사람이 그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여기 괄호 하나 할게요. 모든 사람이 그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됐죠? 왜 그러냐면은 황만근이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였음. 됐죠? 자, 주의사항, 주의사항.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다, 대접했다가 아니야. 괜찮습니까? 마을 사람들의 대접이 그러했다는 게 아니라, 됐죠? 실제로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몰랐지.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지. 근데 없어져 보니까 느껴지는 거야. 괜찮죠? 그 뒤에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면서 있었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면서 지금처럼 없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대요. 이게 이제 마을 사람들의 평가죠? 바보.
자, 두어의 전 신대 1, 2로 들어와 황만근의 탄생과 성장, 삶을 처음부터 지켜보지 못한 민씨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물결하세요. 민씨는 그래서 제대로 본다고 했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잠깐만 끊어서 쉬었다가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의 부재를 느끼는 일화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됐지? 그거 좀 보시면 돼요. 자, 대신에 하나만 체크할게요. 마을에서 젊은 축이 드는 45살의 황영서. 바로 하나만 해주시고요. 이게 아까 우리 처음 얘기했던 농촌의 현실 2입니다. 뭘까? 응? 젊은이가 없어요. 젊은이가 없어요. 농촌 고령화요. 됐죠? 젊은이들이 없는 거. 45인데 젊은 축이래잖아. 그쵸? 자, 황만근이 벽돌을 찍고 구더기를 파서 지은 마을회관 변소에서 분뇨를 퍼내면서 알게 되었다. 오케이. 첫 번째 일화죠. 음.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만근이 그 자석이 있었으면 내가 돈 100만 원 준다 해도 이런 일 안 할 낀데 아이고 망할 또 없는 게세 이러고 있죠. 괜찮습니까? 지금 뭐냐면은 여기 지금 체크해 본 거 알겠지만 황만근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마을 공동 변소를 치우는. 됐죠. 음. 자기 희생적으로 공동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 황만근이가. 됐죠? 황영석 씨가 그런 게 아니야. 괜찮죠? 자, 뒤에 가볼게요. 황만근이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이다 라고 얘기하죠. 군말 없이 했을 일이다. 괜찮습니까? 황만근은 이런 일 그냥 해왔다고. 불평 없이. 자, 늘 그렇듯 벙글벙글 웃으면서 라고 얘기하죠. 벙글벙글 웃으면서. 오케이. 낙천적인 성품이라고도 하나 체크합시다. 그렇죠. 문제 없죠? 자, 그 뒤에, 자, 망근이가 있었으면 저 걸음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망근이가 도대체 어디 갔노? 자, 채소를 심어 먹는 여씨 노인도 부재를 알게 되었다. 두 번째 얘기 나오죠? 자, 뭔데? 마을 공통의 분뇨를 자신이 판 마을 공통의 분뇨장으로 가져가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분뇨를. 그러니까 황영석처럼 자기가 펐다고 자기 밭에 갔다가 지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뭐냐면은 인정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특히 여씨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몸이 된 노인들에게는 더 자주 줬대잖아. 배려하는 마음도 있어요. 음, 배려심. 그렇죠? 음.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내려가 볼게요. 자, 또 하나. 아이들도 느끼거든요. 아이들, 이렇게. 소꿉장난을 하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공평무사한 것이 황만근의 처사였다. 요 공평무사하다. 됐죠? 사적인 것 추구하지 않고 공평한 모습. 이것도 황만근의 성품인 거야. 괜찮습니까? 자, 그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는 듯 했지만 시비를 물으러 가면 간호라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이법에 대해 깨우치고 분쟁은 종식되었다. 근데 이제 그거 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됐죠. 또는 물어보나 마나한 명약 관화한 일을 두고도 황만근을 들먹였다. 그건 만근이도 알 거다. 그죠? 이런 사람이었던 거야. 마을에 있어서. 황만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됐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도 그 전까지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황만근이 되게 많은 일을 해주고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야. 아, 만근이가 없으니까 이런 불편함이 생기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뒤에 가볼게요.
자, 또한 동네에 오래도록 내려오는 노래 황만근 가를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면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황만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이 중략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중간 부분 줄거리에. 별거 없는데 그냥 이거예요. 황만근의 사연을 닮은 짧은 가사의 노래. 그래서 황만근 가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름의 유래가 나오거든요. 됐죠? 음. 이름의 유래. 그 다음에 황만근의 개인사가 나와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별건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만 보세요. 가족은 뭐 누가 있고, 뭐 전쟁으로 남편을 여의고 8달 만에 낳았는데 가사를 돌볼 줄 모르고 뭐 이런 얘기는 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 됐죠? 그냥 바로 밑에 이제 본문으로 내려갈게요. 자, 황만근의 어머니와 아들 조소는 입맛이 까다로워서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지를 않는가 하면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서 돌아앉았다. 가족이 입맛이 되게 까다로운가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씩 상을 차리는데 어머니 한 상, 아들 한 상, 그리고 본인은 상 없이 먹었다. 라고 얘기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별거 없습니다. 여기다가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요. 황만근의 착한 심성인 거죠. 그리고 배려심이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랑 아들이 반찬 투정해도 다 그냥 받아주고, 그죠? 그리고 상 2개 어머니 하나 아들 하나 주고 자기는 상 없이 먹고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됐죠? 그냥 여기서 한 가지만 체크하고 갈게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일화들을 통해서 황만근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전달하잖아. 이거 보셔야 돼요. 황만근을 성품을 드러내는 방식이 2가지가 다 쓰여요. 됐죠? 자, 여기서 한 번만 체크하고 넘어오면 성품을 제시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잖아. 직접 제시랑 또 간접 제시가 있죠. 됐지? 직접 제시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 무슨 방식? 말하기 방식이라고 얘기한다. 간접 제시는 보여주기 방식.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본문에서도 혹시나야, 혹시나. 지금 우리가 교과서 텍스트로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황만근이 뭐 착한 심성을 가졌고 이타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이고 이거 계속 나오잖아. 그러니까 성품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그 성품을 제시하는 방법이 조금 섞여 있죠. 예를 들자면 이거야. 공평무사하다라고 직접 얘기했잖아. 이거는 말하기 방식을 쓴 거지.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밥상 차리는 거. 이거는 간접 제시한 거잖아.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 거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만약에 A, B, C, D, E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다음 중 인물의 성품을 제시하는 방법이 다른 거. 됐죠? 하면은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직접 제시인지 간접 제시인지. 됐죠? 그거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황만근은 하루 일이 끝나면 반드시 경운기에 고기를 매달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혹은 일하는 동안에 잡은 붕어, 메기, 미꾸라지, 메뚜기, 방앗개비 뭐 이런 거라도 꼭 사들고 왔답니다. 자, 동네에서 이따금 잡는 소나 돼지, 개, 닭, 오리, 토끼 같은 가축 모두 숨을 끊는 것부터 내장 손질하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업에는 반드시 황만근이 필요했다. 여기도 하나만 체크할게요. 요거. 소나 돼지, 뭐 황만근이 반드시 필요했다. 딴 거 아니고요. 여기 압축적으로 그냥 우리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솔직히 너네한테 하라면 하겠냐? 그죠? 뭐 예를 들면 닭을 잡아야 돼. 닭 죽여가지고 그 내장 다 꺼내고 하는 거. 꺼려하는 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남들이 꺼려하는 일. 도맡아 했음. 뭐 요 정도로 내용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남들이 꺼리는 일을 도맡아 했다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던 우리 그 변소 퍼내는 거 있잖아. 똥 퍼내는 거. 그것도 남들이 꺼리는 일이잖아. 그거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짐승 잡는 거.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뒤에 가볼게요. 계속 내려가서.
자, 그런 일을 해주고 얻어온 고기를 뜨고 굽고 찌고 데치고 삶고 끓이는 데에도 이골이 났다. 어쩌다가 그가 만든 음식에 숟가락을 대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감탄을 했다. 그리고 나서는 남녀노소 막론하고 희한할세 바보가 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잘 보세요. 자, 여기 첫 번째. 근데 두 번째. 표시해놓고 정리할게요. 됐죠? 황만근의 성품이기도 해요. 이것도 요리 잘해요. 요리 솜씨가 뛰어나요. 됐죠?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말하는 꼰세 봐. 희한할세 바보가. 그렇죠? 마을 사람들은 무시인 거라고 무시. 괜찮습니까? 황만근은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오고 있었어요. 문제 없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음. 자, 그는 만들어져 있는 조미료를 몰랐지만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흠뻑 우려내어 조화시킬 줄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하죠.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황만근은 또한 책에서 나오는 예는 몰라도 연습과 산역과 같이 남이 꺼리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죠. 남들이 꺼리는 일. 여기 염습과 산역 이런 거 있잖아. 그 장례 치르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이제 그 옷 갈아입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지. 그치? 근데 이제 황만근은 도맡아 했다고 그런 거. 그렇죠? 자, 뒤에 뭐 많이 했다. 마을 길에 풀 깎기, 그 다음에 뭐 도랑 청소, 공동 우물 청소, 용왕제에 쓸 돼지를 산채로 묶어다가 뭐 이런 거 옷 입히고 뭐 이런 일에는 다 나서서 동네 일, 남의 일, 굳은 일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자습서에 그 밑에 각주 달려있죠? 표시해두세요. 이타적인 거. 됐죠? 이타적인 성품.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한 대가는 없거나 반값이거나 방근아 너는 동네 사람들한테 고마워해야 돼. 이딴 소리가 뒤에 붙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반대되는 거야. 바로 나오죠. 황만가는 이타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지만 마을 사람들의 이기적인 성품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돈을 안 줘요. 혹은 돈을 주더라도 적게 주거나 제값을 주면은 꼭 쓸데없는 말을 덧붙여요.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황만근과 대비되는 그렇죠? 성품인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과서 텍스트가 되게 길지만 이런 일화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긴 거지 이 글에서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뒤에 갈게요. 하지만 뭐 언제나 덩글거리고요. 굽신굽신 인사를 하고요. 흥겹게 낙천적인 태도로 임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갑니다. 그의 집에는 그가 수년간 만져온 연장이 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순서로 잘 정리되어 있었고요. 경운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고쳐서 쓰고요. 됐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보면 알겠지만 알뜰한 성품도 지니고 있어요. 됐죠? 교과서 텍스트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한 번쯤은. 근데 뭐 별 내용은 없죠, 여기. 물건 정리정돈 잘하고. 그렇죠? 고장난 경운기 고쳐서 쓰고. 알뜰하잖아. 자, 그 다음 문단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다만, 됐죠? 다만, 유일한 단점이에요. 술을 좋아해요. 유일한 단점이 나옵니다. 괜찮죠? 가난한 까닭에 자주 취하게 마실 수는 없었대요. 그래서 술을 공짜로 마실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고꾸라지도록 마셨고요. 고꾸라진 그를 떠메어서 집에다 뉘어줄 사람이 없었던 까닭에 뭐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떠매기를 싫어했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죠?
술 먹고 꽐라드는 일이 많았나 봐. 넘어갈게요, 요 장면.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집에다가 잘 데려다 주질 않아. 결국 마당이나 길섭을 가리지 않고 누워서 잠을 잤다. 보시면 알겠죠? 죽음의 이유가 암시되는 거예요. 황망근 실종, 결국 죽음이잖아. 이유 암시하는 겁니다. 됐죠? 음. 그래서 이제 겨울에 슬픈 일이나 좋은 일이 생기면은 길에서 얼어 죽을까 봐서 부르지도 않았대요. 아예. 길바닥에 쓰러져 다다가 죽을까 봐. 괜찮죠? 옛날에 내가 무슨 되게 고전 글 같은 거를 읽어보다가 대학교 다닐 때쯤이었을 거야. 그런 거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무슨 글이었거든? 근데 그런 것도 있어. 겨울이 지나고 눈이 녹았잖아. 그때 동사한 시체가 발견이 돼요. 술 먹고 뻗어서 잤는데 그대로 얼어 죽은 거야. 근데 눈이 와서 덮였잖아. 그리고 이제 겨울 지나고 나서 이제 발견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다 막. 있나 봐. 뭐 오늘날처럼 지금 뭐 그렇지 않으니까. 뭐 주민등록증 이런 제도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니까. 아무튼 갑자기 생각나네요 보니까. 뒤에 갈게요. 자, 그렇지만 어떻게 알고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나타나서 술 퍼마시고 마당에 쓰러지고 됐죠? 뭐 그런 일이 뭐 많았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런 부분은. 자, 유일한 단점이자 약점인 거죠. 술. 자, 민 씨는 어느 겨울날 여기로 넘어갈게요. 자, 민 씨는 어느 겨울날 신대 일이 환갑잔치에 갔다가 낮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자, 미리 여기다 체크만 하고 갈게요. 보면은 황만근이랑 아들의 대화예요. 음, 황만근과 아들의 대화. 근데 이제 몇 가지만 체크만 보면 알겠지. 이렇게 얘기하죠. 니는 어째 맨날 술만 처먹고 내 속을 썩이나. 너 때문에 내가 학교 공부도 못 하겠고 인생도 싫고 고마 밥맛이 없다. 얘기하죠. 부끄러워해요. 음. 아들은 아들은 그냥 황만근 안 쓰고 이제 황이라고 할게요. 부끄러워하는 거야. 그렇죠? 그 여기도 얘기하죠. 이제 내가 창피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창피해 죽겠다. 뭐 요 정도 일단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조금 내려가 보시면 됐죠? 쭉 내려가서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 내가 네 엄마를 요거 부분도 있어요. 내가 너무 빨리 내려갔다. 요것도 있죠. 좀에만 더 앉아 있자. 내가 네 엄마를 꿈에서 보다 말았다 안 하나. 그죠? 아내가 없거든요. 아내가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도 아내를 잊지 못해요. 부인에 대한 순정을 지닌 인물이야. 그렇죠? 부인에 대한 순정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발표. 별표. 성실하고 올곧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지 손으로 일하고 지 손으로 농사지어서 지 입에 밥 들어가면 그만이지. 이거 있죠. 됐나요? 넘어가 볼게요. 됐죠? 사실 이 마지막에 체크했던 요거 있잖아, 요거. 요거에 대해서 민 씨랑 황만근이 둘이 대화를 좀 깊이 있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민 씨는 안 거야. 아, 황만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진짜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보가 아닌 거. 진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농사꾼으로서의 그 자부심과 줏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셨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그냥 뭐 그지 에피소드예요.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아들이랑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모습이잖아. 그쵸? 이런 해학적인 모습도 지금 그려지고 있고요. 자,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황만근의 주량은 실로 컸다. 여기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뭐 경운기 짐칸에는 늘 한 말짜리 술통을 끈으로 묶고 싣고 다녔고요. 술통에는 늘 술을 채워두었고요. 자, 밥을 먹기 전에 한 양은 그릇에 막걸리를 한 양푼 부어 반을 마시고 밥을 먹은 뒤에도 나머지를 소리도 맛있게 한 방울까지 마셨고요. 라면 먹고요. 밥은 잘 안 먹고 술은 마시고 됐죠? 그러니까 그냥 요 부분은 이렇게만 정리하세요. 황만근을 따로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내도 없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라고 얘를 뭐 살뜰하게 챙겨주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그냥 술만 자꾸 먹는 거야. 됐죠?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부분으로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으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자, 대신에 그러던 어느 날 찾았니? 그러던 어느 날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열린다고 이장이 방송을 해서 사람들이 모여요. 황만근은 누구보다 먼저 나타났고요. 이장이 시키는 대로 막걸리를 받아왔어요. 자, 스테인리스 물잔이 두어 개밖에 없어서 뭐 마시고 이어서 마시고 뭐 이렇게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쭉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장이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도 군청 앞에 열리는 대회 전원 참가해야겠다 이 말이라. 집에 돌아가거들랑 경운기를 깨끗이 손질해가지고 내일 아침 민서 앞가정 끌고 와서 집합을 하라는 게 행동 지침이라. 그래가이고 군청까지 가는 국도로 행진을 하면서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는 기라. 이거죠. 그죠? 그 전날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야, 세부적으로. 자, 경운기가 없는 사람은 어쩌나요? 라고 물었잖아. 그쵸? 민 씨가 물었더니 그때 자, 농사 짓는 사람이 경운기도 없다 하면 농사꾼이 아니지. 그러니까 민 씨는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아이, 비닐하우스 안에 꽃 밑둥이 심어가 우째 농사를 짓는다 카나. 뭐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타지 사람 취급을 당하죠, 지금 민 씨는 계속. 됐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쭉 내려가겠습니다. 아, 이거 어디 고장난 경운기 없어요? 경운기 꼭 있어야 됩니까? 아, 뭐 말이 그렇다는 기지. 뭐 버스를 타고 가든 하고 그 다음엔 기운기를 같이 타면 되지 까이까. 근데 민 씨는 농사꾼도 아닌데 왜 자꾸 대회에 나가려고 해? 아, 저도 부채는 남부럽지 않게 있어요. 라면서 얘기를 하죠. 자, 또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나오네요. 황학수가 얘기하는 거. 농사를 지어도 부채, 농사를 몰라도 부채. 아유, 그러면 우리를 다 합치면은 부채 말고 선풍기를 해도 되겠네. 부채 말고 선풍기. 됐죠? 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알겠지? 언어 유희지. 그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채는, 그쵸? 부채가 사실 빚이잖아, 빚. 그쵸? 이거랑 실제로 우리가 그 바람 붙이는 부채랑 동음이어야 활용한 거예요? 괜찮아? 어. 내가 이 장면에서 너네한테 이걸 한 번쯤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이거예요. 같은 언어 유희지만 세부적인 방법이 다르다고. 괜찮죠? 음. 우리 춘향전 했을 때 기억나? 어? 춘향전 했을 때? 언어 유희를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하는 것도 있고, 얘처럼 동음이어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순도치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이런 거 있었잖아. 괜찮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거까지 구분하는 거 참고는 해두세요. 됐죠? 자,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대요. 음, 뭐 그렇다고 시시덕거리면서 끝낼 정도로 가벼운 것도 아니었대요. 자,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농협에서 용자금 상환을 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해서 법원에 물려다닌 사람. 농촌의 현실 이야기하는 거야. 경제적 어려움 있는 거. 됐죠? 뭐 어떤 동네는 전체가 야반도주하는 일도 있고 뭐 그랬답니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또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농가 부채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괜찮습니까? 됐죠? 음.
농가 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상환 능력이 없어요. 상환이 뭐야? 빚을 갚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농촌 사람들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얘기 나오는 거. 연대보증이라는 말 쓰죠. 연대보증. 어. 이것도 문제의 원인이 되는 거야. 연대보증이 뭐냐면은 A라고 하는 사람이 빚을 못 갚으면 내가 그 빚을 이어서 갚겠다. 라고 하는 게 연대보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빚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이 사람이 못 갚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전부 다 빚쟁이가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지금 농촌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드는 원인이 된 거지. 됐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대신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만 내려가서 정리해보면 요거 얘기해요. 아, 전부 다 손해지 라고 얘기하는데 전부 다는 아니야. 가들은 계란도 수입해다 먹으면 되니까 우리사 죽어서 죽이 되든가 말든가 가들은 까딱이지 뭐. 여기서 말하는 가들이 누굴까? 지도층이에요. 지도층. 농촌 붕괴에 무심한 무관심한이라고 하자. 무관심한 지도층 비판인 거예요. 됐죠? 와, 지금 농촌은 지금 다 사람들 다 빚쟁이고 다 막 마을이 통째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지도층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 계란도 수입해 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끝나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걸기대회 하러 가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마을회관 밖에서 민 씨가 우연히 황만근을 붙들고 이장이 뭔가 얘기하는 걸 보게 됐죠. 자,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 보나마나 내일 융자 받아서 다방이나 댕기면서 학수고치 건농사 짓는 놈들이 밑이 올까? 만근히 자네같이 똑부러지게 농사 짓는 사람은 하나도 안 올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게 이장의 진심일까? 너같이 똑부러진다? 아니에요. 지금 사탕발림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왜? 만근이는 이렇게 말하면 올 거거든. 다른 마을 사람들은 안 올 거야. 됐죠? 계속 갈게요. 자, 뒤에 갈게요. 하나만 체크할게요. 만근이 자네같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만근이한테 시키는 거죠. 이렇게만 갑시다. 위험하고 어려운 일, 황만근에게 떠넘기는 거죠. 떠맡김. 이렇게 정리할게요. 문제 없죠? 여기까지. 그 뒤에 장면. 잘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있죠? 황만근의 진면목을 민 씨가 알아보는 장면이에요. 갈게요. 민 씨가 헛기침을 하자 이장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났고요. 황만근이 약간 앞서고 민 씨가 뒤따르면서 같이 걷게 됐어요. 그때 이제 황만근이 이런 얘기를 하죠. 참 똘똘하기 잘도 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민 씨가 뭐가 말씀이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자, 가볼게요. 여기 바로 묶어둘게요. 자, 빌들 말이라. 시계맨주로 하루도 쉬지 않고 똑딱똑딱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지 않는 기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전까지는 그냥 술주정뱅이로 알았는데 보니까 자연의 이치를 명확하게 알고 있죠. 괜찮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뒤로 이제 또 이제 몇 가지 사소한 이야기를 해요. 뭐 군청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운전 잘하신다면서요? 내일도 가십니까? 뭐 이런 얘기 하죠. 그쵸? 근데 이제 내일도 가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어머니 밥도 드려야 되고 모르겠소. 아, 구장은 나 같은 상놈사꾼이 가야 된다 하는데 갈등하죠. 됐죠?
갈등과 망설임. 야, 요거 내용일치 때문에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장의 설득에 황만근이 흔쾌히 승낙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갈등하잖아, 고민하잖아. 됐죠? 자, 그 뒤에 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다음 장면으로. 대화를 조금 더 나누기 시작하는 거야. 자, 혹시 술이 모자라시면 저희 집으로 가실랍니까? 집에 먹다 남은 소주가 있는데요. 안주는 없고. 라고 했더니 이제 황만근은 이제 따라오죠. 이래서 이제 대화가 조금 더 깊어지는 거야. 자, 가봅시다. 그, 딴 건 없고요. 요거 앞에 그냥 넘어갔던 건데 재밌어졌다 이거 있죠? 재밌어졌다. 그쵸? 전 페이지에. 민 씨는 갑자기 재밌어졌다. 이거 보통 말 바꾸면 뭐라고 얘기하겠냐? 황만근에 대한 흥미인 거야. 그렇죠? 황만근에 대한 흥미. 괜찮나요? 아, 뭐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아니야. 그죠? 궁금하잖아. 이렇게 얘기할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갑니다. 자, 안주는 없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다음 날 어귀에 탈탈거리는 경운기 소리를 들었다. 탁탁탁.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결국에는 이제 온 동네가 시끄럽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웬일인지 나오죠. 다른 경운기 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황만군만 혼자 경운기 타고 갔으니까. 경운기 소리가 아득이 멀어져가는 소리를 들으며 민씨는 까무룩 잠이 들었다. 전날 밤 얘기가 나오죠. 자, 여기 갑시다.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 카이라고 얘기하죠. 밑줄 쳐두시고요. 자, 빚이 자꾸만 커지는 거야. 기계와 영농이라 카드이만. 자, 집집마다 바퀴 달린 기계가 몇이나 되나? 그거 다 빚으로 산 기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계들 전부 다 빚으로 산 거죠. 괜찮습니까? 자, 마찬가지야. 이런 부분들 있죠. 축사도 그렇고, 비닐하우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요 빚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세요. 황만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보처럼 지금 그려졌었지만, 알고 봤더니, 자, 과도한 시설 투자. 그렇죠? 우사 짓고, 축사 짓고, 비닐하우스 짓고,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기계화 영농. 이런 말 쓴단 말이야. 됐죠? 농사를 전부 다 기계로 짓는 거. 괜찮나요? 이게 지금 전부 다 뭐라는 거야? 농촌의 부채 증가 원인인 거야. 괜찮나요? 황만근은 지금 이걸 알고 있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황만근이 지금 그거를 이야기를 하잖아. 이 양반한테 이런 모습이?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라고, 민씨도. 그렇죠. 자,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 뒤에. 자, 놀 때는, 자, 한 집에 1년에 한 번 쓰는 이양기를 들여놓으면 그게 1년 내내 돌아가던가. 아니라고. 놀 때는 다른 집에 빌려주면 되고요. 괜찮습니까? 옛날에는 소를 그렇게 썼대잖아. 이게 지금 뭐야? 과거의 전통적인 농촌의 모습이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상부상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한 집에서 기계를 놀리면서도 안 빌려주면은 화가 나서 사고요. 그렇죠? 괜찮죠? 대비가 되는 거야. 과거의 농촌의 모습과 현재의 농촌의 모습이 대조적인 거야. 됐죠? 그러니까 자꾸 빚은 늘어가. 내려갈게요. 자, 면세유 가지고 기계를 다 돌리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운기가 왜 막 2대씩 필요할까? 한 사람이 2대씩 모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너무 시설이나 그런 기계에 쓸데없이 돈을 자꾸 쓴다고. 서로 나눠 쓰고, 빌려 쓰고, 같이 쓰고 하면 되는데.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자, 뒤에 넘어갈게요. 그런 기 다 쌀값에 얹혀진다. 얹혀져야 하는데 사실로는 수매하모 먹고 살기 간당간당한 돈을 준다. 그 대신에 빚을 준다. 자금을 대준다 하는데 둘 다 안 했으면 좋겠다. 둘 다 농사꾼을 바보 멍텅구리로 만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농촌의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인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서 얘기하죠. 지 입에 들어갈 양식, 곡석을 짓는 사람이 그 고마운 곡석 양석에 장난치겠나? 저도 남도 해로운 농약을 뿌리고, 농약 뿌리는 것도 역시나 지금 비판하고 있네요. 그렇죠? 비료 마찬가지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네. 됐죠? 그러니까 모두 빚을 갚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그러므로 빚을 제 주머니에서 아들 용돈 주듯이 내는 사람, 기관은 다 농사꾼을 나쁘게 만든다. 오케이. 정책 자금, 선심 자금, 농어촌 구조 개선 자금, 주택 개량 자금, 무슨 자금. 이거 다 나쁜 거라고. 괜찮습니까? 이거 다 나쁜 거라고. 결과적으로 자금 지원 있잖아. 이건 전부 다 파산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에서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이 드러나지. 괜찮나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꼭 황만근의 생각만이 아니잖아. 이 작가의 생각이기도 한 거야. 작가의 생각이기도 한 거지. 그렇죠. 뒤에 갑니다. 자, 내가 왜 안 졌냐고. 아무도 나한테 빚 준다고 안 캐. 바보라고 아무도 빚 보증 서란 얘기도 안 했다. 나는 내 짓고 싶은 농사 지으면서 안 망하고 100년을 살기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말 농꾼으로서의 그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됐나요? 넘어갈게요. 문제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황만근의 진면목이 나온 거죠. 농사꾼으로서의 진면목. 됐죠? 음, 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 뒤에 갈게요.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다.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자, 돌아왔다인데 문장이 점점 길어지죠? 점층적인 문장 구조예요. 됐죠? 뭐 밑에 효과는 나와 있죠? 분명하고 엄숙하게 죽음을 전달하는 거죠. 괜찮나요? 음. 황방근이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경운기의 머리도 같이 돌아왔대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 중요하다 그랬죠? 옆에다가 한 번만 더 쓰고 넘어갈게요. 별표. 묘비명 형식인 거. 됐죠? 좀 이거요. 미리 쓸게요. 민 씨의 입장에서요. 됐죠? 민 씨의 시각에서 황만근의 일생을 요약 제시하고요. 됐죠? 그 다음에 그의 성품을 평가하죠. 근데 이제 물론 알겠지만 뭐 황 선생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그렇지만 예찬적인 태도예요. 그렇죠? 야, 묘비명이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 묘 쓸 때 묘비 쓰잖아. 묘비 쓸 때 앞면에다가는 이름을 쓰지만 뒷면에다가는 보통 이런 글을 막 쓰기도 해요.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다. 이런 업적을 남긴 사람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형식인 겁니다. 갑시다. 황만근, 황선생, 동그라미죠. 황선생. 요거 예찬적 태도 드러나는 겁니다. 황만근에 대한 예찬적이고 긍정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명칭. 자,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지가 돌아왔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이 덮어주고 땅의 은혜가 부리를 대어 알껍질을 까주었다. 그래서 지혜로웠다. 물결. 평가니까 물결 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넘어가서 그 지혜로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고요. 그리고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다. 물결.
자,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하였다. 물결. 그리고 공예는 자신보다 남을 앞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한 것도 성품이죠. 자, 하늘에 내린 효자이고요. 그리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고요. 됐죠? 다 앞에서 했던 거야. 이타적이고 성실하고 배려심 있고 됐죠? 그런 내용들 문제 없죠? 그리고 내려갈게요. 선생이 천성이 술을 좋아하였는데 오케이 술 나오네요. 사람들은 선생이 가난한 것은 술 때문이라고 했다. 선생은 어느 농사꾼보다 부지런했고 농사일에도 이거 있었다. 자, 부지런했다. 농사일에 이거 있었다. 물결. 자, 농사가 힘에 부친 사람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대요. 하지만 이거 있네요. 농사를 짓되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남으면 술을 빚어서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 그러므로 선생은 술로서 망한 것이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기까지 바로 묶어주시면 두 가지 문장으로 요거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자연의 이치에 맞게 농사를 지었죠? 됐죠? 아까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던 거지만 뭐 농약 치거나 비료 막 뿌리거나 그런 거 안 한 거.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요 부분에서 이 얘기도 많이 해요. 봐봐.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거기도 하지만 바로 뒤에 문장 하나만 한 문장만 더 읽고 갈게요. 자, 선생이 마시는 막걸리는 밥이면서 사직의 신에게 바치는 헌주였다. 힘의 근원이고 낙천의 뼈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야. 황만근의 단점이었던 술 있죠, 술. 긍정적 해석인 거지. 또는 이걸 그냥 미화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괜찮나요? 술 많이 마시는 게 솔직히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 밥도 안 먹고 술 먹는 사람이었는데. 그쵸? 근데 이제 그걸 미화한 거죠. 요 정도 두 가지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 전일에 선생은 경운기를 끌고 면소재지로 갔지만 경운기를 타고 온 사람이 없어 같이 갈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자, 가는 동안에 선생은 여러 번 차에 부딪힐 뻔했다. 마른 봄바람에 섞인 먼지가 눈을 괴롭혔다. 날은 흐렸고 추웠다. 이윽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별거 없어요. 무직하죠? 약속을 끝까지 지키잖아. 그렇죠? 자, 경운기는 비를 피할 만한 덮개가 없어서 추위에 몸을 떨었고요.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회가 끝났대요. 어머니에게 가져다 줄 생선을 사고 몸을 녹인 선생은 날이 어두워오는 줄 모르고 경운기를 올라 집으로 향했답니다. 빠르게 달리는 차량의 주위를 끌만한 표지가 없어 사고를 당할 뻔했고요.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요. 어두워지면서 경운기는 길 옆에 논으로 떨어졌고 수레는 부서졌어요. 고장 난 거죠. 결국 선생은 그 밤 안에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요. 경운기에 실려 있는 땅에 젖 막걸리 술입니다. 술에 취하여 경운기 옆에 앉아서 지켰어요. 그러나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않았다. 추위와 졸음으로부터 선생을 지켜주지 못했다. 동사한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지금 여기 페이지 넘어가는 김에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냥 여기 부분은 다른 것보다 사고 경위죠. 그렇죠? 사고 경위를 요약적으로 제시한 거고요. 그치?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지만 이 사고가 왜 난 거야, 결국에는. 망근이는 약속을 지켰잖아. 그죠? 황망근의 우직함이 드러나는 사고였던 거고. 그랬죠? 그 정도 내용으로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맨 끝으로 갈게요. 아,
선생이 좀 더 살았다면 난세의 혹염의 그늘에 덕을 널리 베푸는 큰 나무가 되었을 것이다. 큰 나무, 큰 나무. 네모 하나 쳐놓을게요. 큰 나무. 이렇게 되는 거죠. 황만근의 덕, 성품을 비유한 소재가 되는 거죠. 자, 대신에 갑니다. 마지막.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선생은 깊고 그윽한 경지를 이루었다.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로하지 아니하고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를 일관하니 이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 어찌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냥 이렇게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황만근의 뛰어난 인품을 반복하고 강조한 거죠. 괜찮습니까? 요 부분 얘기한 거예요. 요거. 요 부분. 됐죠?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 아니겠는가? 어찌 하늘이 내고 땅이 이렇게 세운 사람이 아니겠는가? 됐죠? 반복과 강조. 됐죠? 단기 4330년 5월의 스무 날. 본디 묘지에나 쓰일 것이지만 천지를 대영혼의 집으로 삼은 선생인지라 아무 쓸모도 없는 글을 새터말로 기농하였다가 이룬 것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가며 남해인 민순정이 민시죠. 민시가 작성한 겁니다. 마지막 엎드려 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괜찮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 나오는 거지만 묘비미 형식은 민씨의 시각에서 황만근의 일생과 그의 성품을 예찬하기 위한 성질인 거죠. 그 정도까지 마무리해 두시면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아니, 본문은 되게 길지만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거라서 정리하는 데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여기까지만 마무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됐습니다.